네, 한치우의 이슈 픽입니다. 오늘도 한코나님 모셔봤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치우입니다. 네. 코난이라고 하니까 좋긴 한데 네. 이름을 불러주세요. 한치우라고. 한치호, 왜냐하면 우리의 이게 한치호 소장님. 많이 부르실수록 네. 좋습니다. 제 별명 뭔지 아십니까? 한치회예요. 한치우예요. 네, 한치회라고 하시면 평생 안 잊어버리십니다. 네. 한치회는 회로 드실 때는 물회로 맛있어요. 네, 그다음에 말려 드시면 또 그것도 꼬들꼬들하게 맛있습니다. 맛있죠. 예. 네. 그래서 씹을수록 맛이 난다. 네. 그래서 한치회 이슈픽은 네. 시청자 여러분께 경제 정보와 경제 상식, 그다음에 네. 투자 정보와 투자 상식을, 투자 지식을 알려드리는 씹으실수록 많이 보실수록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코너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씹을수록 맛있는 한치회처럼 보면 볼수록 도움이 가득한 우리 한치우의 이슈 픽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 우리 아까 저희 정민경 앵커가 지금 시향센터에서 FTX 피해자가 100만 명이 될 것 같다, 그렇죠. 뭐 100만 명이 채권자가 될 것 같다, 거기 보면 후순위 채권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 도대체 네. 왜 사고를 친 거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자세하게 물어보기 위해서 오늘 네. 모셨습니다. 누군가요?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은요, 바로 코리아 앱의 정학수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정 대표님이 오셨는데 너무 패셔너블해. 그러신 것 오늘 같아요. 코트도 입고 오시고 오늘 옷도 보시면 너무 패셔너블해. 네. 제가 이 나비넥타이 입는 것보다 훨씬 더 메고 오셔서 아, 조금 근데 사실은 뭐 출연자가 이렇게 이쁘게 하고 오시니까 네. 제가 너무 감사한다는 말씀 을 드릴 그렇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좀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TX 정말 지구를 흔들고 있어요. 네. 뭐 아까 보면 뭐 중국에서 50억 달러를 받는다. 근데 중국이 뭐 지금 그 암호화폐를 그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서 비트코인 하다 걸리면 무슨 뭐 형사처벌을 하네, 절대로 금융거래를 못하게 하네, 뭐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투자를 하겠냐고. 그래서 근데 약간 그 뉴스를 보면서도 제가 뉴스 쓴 기자도 참 정신이 없는 사람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네네.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 막아놓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거기다 50억 달러 투자하면 그 시진핑 주석님께서 지금 가만히 있겠냐고. 정신 나간 놈 아니야? 그럴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하는데 네. 자, 대표님. 네. 코인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이제 제가 모두를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냥 제가 바라보는 생각은 이제 그 규제나 이제 합법적인 가이드 없이 통제가 먼저 되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가만있어 봐. 대표님, 규제하고 통제하고 차이가 뭐죠? 그 통제는 이제 그 우리가 물 흐름에 비교하자면 통제는 어느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버리는 것이 통제고, 규제는 이제 물이 특정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는 것이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역시 한치호 20회에 나오신 출연자님들도 한치호 닮아가면서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요. 시청자분 쏙쏙 들어오시죠? 네. 규제가 뭐라고요? 이렇게 물이 갈 수 있도록 물길을 잘 만들어서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규제. 네. 통제는 뭐야? 여기로 가지 마. 그리고 딱 물길을 막아버리는 게 통제. 아, 역시 너무 비유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좀 너무 좋았어요. 머리에 여기 쏙쏙 없는 들어오네요. 여기 없는 내용인데 우리 대본 없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전공이 뭐세요? 네, 궁금한데요. 그 석사로 블록체인 석사 했습니다. 어. 아, 우리 석사 안 물어보고 학부는 뭐 하셨어요? 학부는 기독교 교육했습니다. 아, 또 인문학도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네. 제가 늘 나오시는 IT 관련된 거, 블록체인 이런 관련된 분들 CEO한테 꼭 다 여쭤보잖아요. 전공이 뭐셨어요? 네. 근데 IT 전공하신 분 거의 없어. 없어요. 아주 특이한 것을 저희가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한치호 20픽에서는 발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 코리아엔 네. 이런 코리아엔. 사업을 하시게 됐습니까? 그냥 코인이 실생활에서 누구는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 하면서 이제 화폐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실생활에서 쓰이는 거는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서 한번 커피숍도 해보면서 그 화폐처럼 써보고 싶었고 그리고 치킨집도 해보면서 써보고 싶었고 그래서 요거저거 그냥 해보다 보니까 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 그럼 잠깐만. 이것저것 해보다가 오셨다고. 이것저것 네. 해보다 왔다는 얘기는 다 망했다는 얘기 아니야? 맞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
창업하면 대부분 치킨집에다 망하는 게 다 치킨집이고 커피숍입니다, 치킨집이셨네요. 여러분. 네. 커피숍도 지금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뭐 그 저렴한 커피집 하나 생기면 그 옆에 또 생겨. 맞아요. 그 저희 집이 시골 변들인데요. 시골 변들인데도 엄청나게 지금 생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코리아 앱은 뭐 하는 회사예요? 지금 현재는 그 실물에서 쓸 수 있도록 그 키오스크나 포스를 통해서 코인 결제가 되는 솔루션을 개발해가지고 보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와, 키오스크. 석사 딸만해. 네. 예, 머리가 진짜 제가 이 아이템을 들으면서 제가 학교에서 지금 학생들한테 지금 벤처기업 실무를 지금 이번 학기에 강의하고 맞네요. 있는데 이 말씀 들으니까 바로 와서 머릿속에 확 왔다. 무슨 얘기냐면 키오스커로 코인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1코인이면 이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니까 그거를 키오스크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은 또 남겨둔다.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네, 비슷한 개념인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시원하게. 네. 그 FTX 사태가 이제 뱅크런이라고 그쵸. 해서 우리가 출금을 못 해줘 피앗 머니로 출금을 못 해줘라고 선언했을 때 이제 그 사태가 이제 심각하게 됐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예를 들어 그거의 핵심 코인이 이제 FTT였는데 FTT가 1원이 되건 1,000원이 되건 저희 쪽에서 설계한 그 코인 이코노믹에 맞게 뭐 예를 들어 그 커피 한 잔에 1,000원이면 1코인으로 한 잔을 사 먹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지금도 1코인에 1,000원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는 그 이제 투자자 보호센터를 저희가 코리아앱에서 좀 오픈을 했는데 그 거래소에서 내가 500원일 때 뭐 들어간다면 아마 1,000원에 대한 기대 효과를 보고 분명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그 1,000원이 되건 안 되건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500원이 되건 100원이 되건 저희는 1,000원이라는 금액에 스테이블하게 그 교환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커피나 뭐 PC방, 뭐 일반 음식점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는 홀덤법 뭐 이런 데 들어가 있습니다. 홀덤법까지. 홀덤법. 젊으신 분들에도 홀덤법 금방 하시네. 저도 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코인을 쓸 수 있도록 키오스크 기능을 중간에서 한번 역할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네. 이게 금방 쉽게 알아들었죠. 좋아요. 아이템이 좋다니까. 네, 네.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나도 금방 들으면 알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아이템 갖고 하시는 우리 대표님께서 FTX 사태 어떻게 보세요? 그냥 이게 제 업계를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네. 아니지만 대표님이 CEO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좀 마음 아픈 사태라고 보고요. 사실 근데 이러한 돈에 대한 유혹은 어느 산업이든 잘 되면 잘 되는 곳일수록 있었다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블록체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그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책들이 있었다면 이런 그 막대한 피해는 예상되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책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보셔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뭐 한 3가지 정도의 예방책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하나는 이제 재단들이 그 거래소 측에다가 이제 현금 디파짓을 하는 그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잠깐만요. 적어야 돼 이거. 현금 디파짓. 현금 디파짓. 예. 그리고 코인이라는 거는 이제 기술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실생활에서 쓰이는 기술이 단순히 어떤 코어를 개발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서비스 뭐 어플리케이션 같은 데 들어가서 작용을 하는 거고 지금 현재는 뭐 몇 명이 쓰고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그 등급을 그 소비자들이 미리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3번째가 이제 거래소들이 뭐 잘 하고 있지만 그 하드월렛을 운영을 해서 이제 고객들이 예치한 자금을 그 안전하게 이제 하드월렛이라는 곳에 옮기고 해야 되는데 요런 거에 대한 그 가이드는 있으나 사실 그 탈중앙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은 탈중앙화인데 거래소들은 중앙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몰라요. 이런 것들을 하드월렛으로 원래 고객들의 자산을 공공시 기준으로 그 거래소들은 하드월렛으로 옮겨놔야 되는데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한 4년 전쯤에는 그 이제 중소거래소들이 막 생길 당시에는 그런 고객들이 예치한 자금을 오히려 좀 불법적으로 한 2, 3일 운용하다가 이제 뭐 시세 차익 아비트리지라고 하는데 시세 차익을 봐서 뭐 이익을 났으면 그거를 이 소비자들에게 그 유저들에게 돌려주는 건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늘 오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특정한 날 이제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때도 한 3, 4년 전쯤에 그 뱅크런 사태들이 중소거래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들이 이런 기술적인 그 안정적 제도 장치들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소비자들에게 먼저 알려주는 그런 좀 공시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정리가 좀 되네요. 거래소들이 코인이 상장될 때는 어느 정도 현금을 좀 예약금으로 좀 넣어놔라. 그러니까 디파짓을 해라. 그런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현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도 상당히 뭐 기금처럼 운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고 사실 금융기관들도 보면 예금자 그 보험 다 들잖아요. 맞아요. 그 예보에다가 다 그 하듯이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 하나 하고 네. 또 말씀 들어보면 기술적인 등급을 좀 이렇게 그 할 수 있도록 그 검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현재로 말하면 무슨 뭐 신용평가 회사처럼 이거 뭐 채권 뭐 에이드 회사채 A 등급 뭐 B 등급 뭐 트리플 B 트리플 뭐 플러스 뭐 이런 거 하듯이 좀 그런 게 좀 기술적 등급을 좀 해줄 필요성이 네네. 있다는 거. 역시 블록체인 석사라서 좀 틀리네. 예, 그다음에 괜히 따신 게 네. 아니죠. 그다음에 거래소 하드월렛. 네. 거래소가 우리가 지금 코인이나 가상자산은 탈중앙화를 외치고 있는데 거래소는 중앙화돼 있다. 이거 진짜 모순이야. 이거 진짜 맞아요, 모순이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탈중앙화된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래소들은 막상 중앙화돼 있어. 그쵸. 아, 그래서 하드월렛을 좀 해야 된다. 이 하드월렛이 지갑 얘기하는 거죠? 네, 그 지갑인데 이제 뭐 USB 형태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하드월렛은 뭐 USB 형태로 나와서 뭐 특정 거래소에서 그 자산이 들어가 있지만 이 지갑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USB를 얘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그 거래소에서 찾고 넣고 하는 것들이 그 자유롭게 되는 그런 지갑 시스템을 하드월렛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거래소에서 나온 지갑들 그냥 앱 형태로 나온 것들은 소프트웨어 월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월렛. 그럼 어떤 게 더 보안성이 좋아요? 사실 이제 뭐 재밌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하드월렛이 나오고 나서 그 하드월렛만 있으면 이제 굉장히 보안이 뛰어나다. 네, 그래서 그럴 것 이제, 같아. 예, 네. 그래서 뭐 이제 죄송합니다. 네, 천천히 말씀하시죠. 재밌는 생각이 떠올리셨나 봐요. 중국의 네. 이제 한 비트코인 부자가 네. 그 비트코인 뭐 1000개를 하드월렛에 넣어놓고 이제 팔찌 형태로 감았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제 그래서 안전할 거라는 우리가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또 그 우리의 예견을 뛰어넘는 이 그 중국의 훌륭한 이 도 선생들은 그 1000개 가지고 있는 사람의 팔을 잘라서 오히려 탈취를 하는 이런 또 아주 극악스러운 사건이 또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서 뭐가 더 안전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드월렛을 해놓고 거기에 비트코인이 몇 개 있는지는 안 알려주는 게 가장 안전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팔 잘리기 싫어해요?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이제 토픽으로 아, 한번 토픽으로. 제가- 아. 네. 대표님도 지금 보니까 팔찌 하셨는데 네. 그래서 위험하십니다. 이 안에다가 거기는 하드월렛 아니죠? 네. 갑자기 이 말씀 들으니까 우리도 과거에 그 일제 강점기 당시에 그 아기들 손에다 이제 돌 대면 금반지 껴주잖아요. 그 탈취범이 아기 손을 잘랐다 뭐 이런 것들을 진짜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어머나 세상에. 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야, 네네. 중국 참 어렵다. 그러니까요. 어려운 나라입니다. 아니 그 비트코인 지키시려고 그러다가 잘리셨네요. 그거 아하.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 그럼 몇 년 전에 중소거래소들이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뱅크런 사태가 좀 났었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일반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사건이 나는지도 좀 잘 맞아요. 모르고 있는데, 야, 그 참 걱정스러운 거긴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 좀 들어보니까 이 세 가지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다른 방법은 또 없을까요? 뭐 다른 의견?
다른 의견은 이제 뭐 제 입장에서는 뭐 그 정도를 생각했는데 이제 하루빨리 그 제도화돼서 뭐 주식 시장에는 다트라는 기관이 그렇죠. 이제 해당 그 주식 그 회사에 대해서 회사 거래가 공시를 공시하죠. 해주잖아요. 공시도 하죠.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 누구라도 이제 그쵸. 뭐 삼성전자면은 삼성전자가 뭐를 했고 뭐 수익을 얼마를 그쵸, 냈고 그쵸. 이거를 다트에서 다 확인을 할 수 그쵸, 있는데 저희 코인은 그런 공시하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사실 없군요. 우리는 요즘 묻지마 투자라고 하죠. 그냥 뭐 이 코인이 잘 나간 맞네요. 것 같대. 뭐 요로에서 아유. 투자하는 요런 습관을 좀 바꾸기 위한 그런 다트와 같은 저는 뭐 카트 같은 뭐 카트는 다트의 D를 C로. C로 바꿔서 카트 같은 기관이 하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다트 시스템에 들어가면 기업 공시를 다 합니다. 맞습니다. 외감 이상 네. 기업들은 다 공시를 거기다가 해야 해서 어떻게 좀 결산이 됐고 특히 상장사들은 의무 공시가 있어서 맞아요. 무슨 뉴스가 있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다 영업 관련된 것들 다 공시하는데 우리 지금 코인 시장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도대체 제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이런 상태가 지금 맞아요.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아, 이 말씀이 되게 공감이 가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암호화폐, 뭐 가상화폐, 뭐 가상자산, 코인 뭐 여러 가지 말 쓰잖아요. 맞아. 근데 제일 제가 좀 불만스러운 게 화폐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제는 17,000달러 했다가 네. 오늘은 16,000달러 하면 네. 도대체 그거 어디로 간 거야 1,000달러는 이거 그러니까요. 사람이 이게 좀 정신이 헷갈려요. 네.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너무 어려워. 네. 뭐 사실 정확한 표현은 뭐 영어로 하면 이제 디지털 에셋이라고 에셋. 하는데 그 에셋의 유동성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유동성을 이제 활용한 특정 산업들에서 사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런 그 유동성이 커지지 않았나. 근데 그래서 그냥 저는 제 생각에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더 스테이블한 뭐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준비하고 예, 있는 그쵸. CBDC 예, 같은 그쵸. 요런 그 믿을 수 있는 CBDC 같은 코인들이 좀 많이 오히려 나와주는 것이 더 이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긴 나와야죠. 맞아요. 저도 생각해도 나와서 이게 저도 대표님하고 생각이 비슷한 게 이 코인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이런 좀 신뢰도 있는 그 경제 활동들이 좀 많이 일어나야지 맞아요. 그게 좀 축적이 돼야지 이제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들어오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고 또 이것도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2017년, 18년에 유시민 작가님이 하신 말씀도 생각이 나고 그때 유시민 작가님하고 그 정재승 교수님하고 막 TV에 나오셔서 두 분이서 막 치열하게 막 거의 전투하다시피 지금 말씀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네네. 그런데 그때는 사실 유시민 작가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사실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우리가 신뢰도가 안 쌓여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자, 그러면 여기 키오스크처럼 화폐를 쓴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도대체 어떻게 씁니까? 키오스크처럼. 그 지금 현재 저희가 출시한 키오스크는 일반 뭐 음식점에서 쓰고 있는 그런 키오스크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벤사 중에 섹타9이라고 SPC 네트워크스가 이제 섹타9이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SPC요? 네, SPC. 그 SPC? 네, 이제 거기에 기술자 회사가 SPC 네트워크스고. 그러니까 그 SPC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네. 섹타9.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나 또 배웠습니다. 섹타9이 SPC랑 관련이 있대. 네. 그래서 혹시 그게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 그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요즘에 우리 방송하고 약간 좀 얘기가 조금 잘못 나가긴 네네. 하는데 그 SPC 가맹점 하시는 점주님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저희가 저희 맞아. 동네 SPC에 가서 샌드위치를 사는데 좀 자주 좀 와달라고 봉투를 무료로 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려우셔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뭐 그 회사는 그 회사고 네, 우리 그 그럼요. 서민들을 살리고 자영업자를 살리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그 회사하고, 섹타9의 이제 그 영업 대리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키오스크에서 그 옵션을 줍니다. 결제할 때 다 선택을 하고 결제할 때 카드 결제할래, 현금 결제할래, 코인 결제할래. 그 반말은 안 해 그렇게. 아 그렇죠. 네, 거기서는 그냥 카드 네. 결제하실래요? 현금 결제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죠. 네, 그럼요. 네, 존댓말로 여쭤보고 네. 이제 그 누르면 저희는 편하게 지갑을 통해서 그
거래를 시키는데 이게 저희가 유동성을 갖고 있게 되면 이제 상점주 입장에서는 오늘 100만 원 결제 받은 게 예를 들어 내일 150이 되면 좋겠죠. 근데 그렇죠. 반대로 50만 원만 받는다. 그거 안 이러면- 되죠. 그럼 그럼요. 안 되죠. 큰일 나는 그럼 거죠. 진짜 큰일 나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현금을 그 재단들이 현금을 디파짓하게 하고 그 특정한 그 저기를 그 코인 이코노믹을 좀 찾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아싸라는 그 노래방 브랜드와는 이제 그 MOU를 했는데 아싸 노래방 코인은 우리가 그 코인 노래방에서 한 곡에 500원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코인에 500원에 이제 거래를 시키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뭐 이게 거래소에서는 뭐 600원 하건 1000원 하건 100원 하건 저희는 500원이라는 스테이블한 가치를 계속해서 제공을 하면 이제 유저분들도 그 저 같으면 500원보다 싸게는 안 팔 것 같아요. 왜냐면 노래 500원에 부를 수 있는데 그죠. 이거 왜 가치가 싸게 있으니까. 팔지? 예, 그래서 뭐 한 600원에 팔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좀 기본적으로 그런 서비스들을 현물에서 가게에서 우리 집 주변에 뭐 빵집, 노래방, 음식점, 뭐 햄버거 가게 이런 데서 다 그 혜택을 받으면서 서비스를 누리면서 코인에 대한 값어치도 계속해서 이제 어떤 그 자꾸 묻지마식 투자가 아니라 아 정말 뭐 여기서 예를 들어 노래방에서 500원에 쓸 수 있는데 내가 이거를 좀 더 투자 자산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500원보다 더 큰 수익을 기대했을 때도 500원이 일종의 하한가처럼 적용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개발을 했고 지금 실행 중입니다. 아, 이야, 이거 말씀을 들으니까 화폐로서의 가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가서 이거를 500원의 가치를 쓸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500원의 최저 이게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가치가 있는 거고 그 노래방 예를 들어서 주인님한테는 한테는 사장님한테는 500원의 가치를 이 코인 회사가 디파짓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로 결제를 부족한 거 결제를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증 또 네. 발동. 발동,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쓰려면 하드 월렛이에요, 소프트 월렛이에요. 아 저희는 앱 형태의 소프트웨어 월렛입니다. 아, 그런데 보안 확실해요? 아 그럼요. 저희는 이제 그 세계에서 그 보안 기술로 이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곳과 제가 방송이어서 그 머리가 좀 하얘졌는데 예 그래서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거기의 기술을 차용해 가지고 보안 쪽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아, 그 보안이 철저해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누가 훔쳐가면 큰일 나잖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더구나. 아, 하드웨어로는 안 되는 건가요? 아 하드웨어도 저희가 그 이런 카드 형태의 예. 보안이 정말 지문 인식까지 되는 아, 카드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 초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아하. 야, 이거 좀 저 어느 특정 회사를 사실은 이렇게 홍보하려는 건 아닌데 그 많은 그 분들이 정말 대한민국 분들이 머리가 너무 좋은 게 뭐 하나가 나오면 계속 파생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점점 발전되고 근데 그 기술 발전되는 거를 정부가 못 따라가. 이 정부가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치권이 못 따라가. 이걸 어떻게 보완해줘야 돼? 법을 만들어야 돼. 규제를 해줘야 되는데 통제만. 통제만 하고 있어. 여의도에 계신 분들 이 얘기 좀 세계 좀 들으세요. 딴 거 하지 말고 이런 것들 해야지 국민들이 피해를 안 볼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야, 대표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거기에 저도 가입할 수 있나요? 그럼요. 누구나 다. 앱 깔아서 가입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은 그 웹 방식이어서 야. 뭐 그 누구라도 저희는 남녀노소 묻지 않고 다 됩니다. 아, 거기서 무슨 남녀노소가 나와 여기서 갑자기 큰일 납니다. 이거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전화 와요. 전화 와요.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 자, 그럼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아까 개인적인 얘기로 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실험을 한 거기 때문에 실험을 해본 거기 때문에 우리 진짜 이걸 쓸 수 있느냐라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뭐 통닭집도 해보고 커피숍도 해보고 오셨는데 그 얘기 좀 한번 해줘봐서요.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맛이 없었어요? 그거 빼고. 네. 맛없는 거 빼고. 그거 빼고? 기술적으로 왜 이게 좀 그 활성화가 안 됐을까? 뭐 이런 얘기. 그 일단은 모객이 많이 안 됐던 것 같고요. 모객. 예, 그 이유는 이제 그 제가 또 저희가 그 치킨집을 했던 시기가 그
그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바로 하니까 그래도 시기적인. 그때 아. 여의도에 있었거든요. 아. 예, 입지도 굉장히 그 좋았고 좋은데, 좋지. 예. 심지어 그곳은 이제 대규모 치킨 브랜드가 네. 한 달에 뭐 1억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던 곳이어서 예, 이 정도면 되겠다. 뭐 개발자의 끝은 치킨집이라는 이제 우스갯소리에 힘입어서 했다가 이제 모객이 결국은 실패를 했고요. 아. 그때 그리고 모객이 돼도 이제 사람들이 생소한 것에는 이제 익숙하지 않은 것에는 도전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해보고 그 커피집도 해보면서 커피도 되게 맛있었습니다. 저 그 바리스타 자격증만 없고, 예, 이제 다 이제 제가 그 커피를 타드릴 수 있는데, 예, 그런 그때도 되게 이제 신기해 하셨거든요. 손님분들이 뭐 코인으로 진짜 커피 마실 수 있네요라고 그러니까요. 해서 했는데 이제 막상 사용은 안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요번에는 이제 그 개발해 놓은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좀 접근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이제 그 직접 해라가 아니라 예전에 포인트처럼 네, 머지 포인트 그 사태도 났었잖아. 네, 포인트.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요즘에 이제 국내 큰 그 제일 큰 그 포인트 회사랑 지금 제휴를 하고 있는데 되면은 아마 그 그런 제일 큰 포인트를 그 쓰고 나면은 이제 환원을 해준다던가 그렇죠. 그리고 뭐 일종의 죄송합니다. 리워드를 네네. 그 코인으로 주고 리워드를 포인트처럼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일반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커피숍하고 PC방 일반 음식점이 그 약간 대중적인 그렇죠. 브랜드여서 지금 현재 뭐 여의도랑 그 저기 종로에 있는 부르다 커피라고 거기도 커피 거기는 저와는 다르게 아주 매출 잘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부르다 커피를 통해서 그 이렇게 코인 결제가 가능하고요. PC방에서도 뭐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의 그렇죠. 이런 그 머니파워 엄마 아빠 카드로 많이 또 결제되고 아빠 있는 카드.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야. 아하.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실패하기 중요합니다. 그렇죠. 실패하기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안 해본 것보다 실패하는 게 낫죠. 그럼 그 돌아가신 형님도 돌아가신 형님 누구요? 애플 돌아가신 형님도 네. 실패를 해보셨기 때문에 성공이 나왔던 거지. 맞습니다. 그 형님도 실패하지 않았으면 아마 본인이 아마 성공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큰 성공을 하기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대표님 정확하게 파악하시네. 모객이라는 것은 집단이 커져야 되는 거죠. 뭐 일반화돼 많은 분들이 이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생소한 것, 익숙하지 않은 것에는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걸 참 두려워하더라. 맞아요. 이런 경험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제가 또 한 가지 드리면 여의도는 금융가예요. 네. 그래서 금융인들은 되게 보수적입니다. 네. 죄송하지만 증권맨들도 되게 보수적이에요. 차라리 판교에서 하셨으면 좀 어땠을까? 판교에 그러니까요. 그런 게 하는 데서 했었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대학가. 젊은이들이 우리 MZ 세대들 젊은이들이 많이 트렌드에 쓰니까 민감하니까. 그런 거 해보면 좋지 않을까. 아무튼 끝나고 저하고 협의 좀 한번 해보시고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죠? 이렇게 실험을 해보셨는데 이런 것 때문에 실패를 했다라고 지금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코인 시장, 이 가상화폐 시장, 가상자산 시장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볼 거냐, 실제로 쓸 수 있는 화폐로 볼 거냐,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험들 정신을 가지신 분들이 실험을 함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CBDC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은행에서 CBDC 현재 실증 테스트하고 있는데 빨리 지난번에 뉴스 나왔었잖아요. 2차 네네네. 테스트까지 성공했다고. 그럼 저는 그런 게 빨리빨리 돼야지 많은 분들이 익숙해져서 여기 쓸 수 있는 거네라고 하면 우리 블록체인 이 코인 시장도 엄청 커질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대표님 소개를 받다 보니까 네. 뭐 이거 뭐야? 한가인? 한가인이 아니라 한가인? 한가인 씨가 아니라 아, 한국 가상자산 평가인증은 한가인 그래서 한가인 죄송합니다 한가인 씨 한가인 씨가 아니라 그 한가인 씨가 아니라요 한국 가상자산 평가인증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도 같이 좀 하시고 계시다고. 네, 그 워낙 이제 실증하고 그 실증의 검증을 하고 싶은 욕구가 이제 컸다 보니까 그 서강대에서 제가 블록체인 석사를 할 때 논문이 GitHub를 활용한 스캠 코인 구분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깃허브가 뭐예요? 깃허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자들의 그 커뮤니티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대기업, 뭐 중소기업, 공기업 할 거 없이 이제 깃허브를 일종의 서버처럼 활용하기도 하고 또 개발자들은 내가 모르는 기술을 혹시 이거 해본 분이 계세요라고 찾을 수도 있는 그런 개발자 커뮤니티여서 그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해외의 경우는 그 코인 프로젝트는 무조건 깃허브에 오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오픈하게 돼 있어요? 네.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의무는 아닌데 마치 그 불문율처럼 개발자라면 당연히 우리 회사의 프로젝트를 여기서 공유하고 이제 개발자들의 피드백을 듣는 것이 당연한 불문율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개발자들 그 커뮤니티 깃허브에다가 네. 딱 내가 한 프로그램을 딱 오픈시켜 놓으면 네. 다른 분들이 오셔갖고 검증해 보시고 이거 잘 만들었는데 이거 좀 뭐 문제가 있는데 그러고 막 의견을 막 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그 대단한데요. 그럼 그 네. 깃허브를 이용한 스캠? 네, 스캠 코인 구분에 대한 연구라고 해서 이제 요 녀석이 그 스캠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하루에 한 번씩 필터링을 하게 되고 개발을 하다 보면 아 이런 값들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문서 작업을 할 때 이게 그 오류가 날까봐 컨트롤 세이브를 계속 누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개발을 하다 보면 나와야 되는 액션들이 있거든요. 그 액션들의 뭐 값들을 뭐 포크스타, 뭐 리파지토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녀석들을 얼마나 했을 때 아 얘는 진짜 개발자가 밤새면서 했구나 혹은 아 얘가 놀면서 했구나 놀면서 했어도 오랫동안 하고 스코어가 좋으면 이제 A 등급이고 이제 그 아무리 빡세게 해도 뭐 1년도 안 됐다 뭐 한 달도 안 됐다 뭐 요러면은 좀 약간 등급이 안 좋게 나오고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 그 깃허브? 깃허브죠. 네, 깃허브. 영어로 깃허브죠? 네, 맞습니다. 영어로. 깃허브를 거기에서 이제 그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코인을 등급을 스캠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그 전공 그 논문을 쓰셔서 이런 가상자산 평가 인증원이라는 사업을 같이 좀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요놈이 스캠이 아니야. 아, 나도 요놈이라고 또 따라하네. 아, 큰일 났네. 아무튼 이 코인이 스캠이냐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아까 프로그램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보면 그걸로 돌려보면 아, 이 그 개발자가 진짜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어느 정도의 그 노력을 했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개발자들 정신 차리세요. 다 찾고 있대. 예? 자, 그러면 그 저 궁금한 게 최근에 뭐 그 평가인증원에서 한 것 중에서 네. 등급이 좀 안 좋다. 뭐 언론에 이미 알려진 걸로만 얘기합시다. 다른 그 얘기하면 또 이게 항의 들어오고 또 이제 하니까 네. 테라루나 이거 저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D 등급입니다. D등급이었어요. 네. D등급이 뭐야? A, B, C, D. D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어허. A, B, 그런가요? C, D, E 했고 E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 아, 네. 그랬으면 좋을 뻔했지만 A 등급이 제일 좋고 네. D로 갈수록 네. 이제 스캠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깝다. 아, 그럼 몇 등급까지 있어요? 2등급까지 있습니다. A, B, C, D, A, B, C, E. D. 그러면 테라루나는 A, B, C, D, E 중에서 그래도- 그 5개 중에서 4등이네. 네, 4등 맞습니다. 꼴등은 안 정도네. 했네요. 마지막은 네. 아닌데. 그 네. 왜 그렇게 나왔어요? 해보셨으니까 그때 느낌이나 그거 있으실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필터링하는 로직을 봇 형태로 AI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놨고 거기를 통해서 분석되어져 나온 값이 D 등급입니다. 봇 형태로요. 네, 탑재는 어떤 형 나옵니까 그게? 그 저희가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예, 이제 1위부터 300위, 지금은 100위까지의 코인들이 올라가 있고요. 그 코인마켓캡에 등재하는 조건 중에 하나도 깃허브에 있는 소스들을 그 페이지를 공유해라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 하나 배웠어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제 곧 뭐 요번 달 다음 달 정도에는 깃허브 그 코인마켓캡에 있는 전체 코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평가 시스템을 아마 업데이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코인마켓캡에 올라가는 조건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깃허브에다가 모든 소스를 다 오픈해야 돼. 예, 그거 안 한 애들은 안 올려준다는 거잖아요. 네. 코인마켓캡에서. 네. 시청자 여러분 이거 하나 또 배우셨네. 예. 코인마켓캡에 올라가는 데는 이 깃허브에 전 세계 그 개발자들이
들어가 있는 커뮤니티에 오픈이 다 돼 있다는 겁니다. 거기 오픈된 데만 코인마켓캡에서 이제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네. 아, 이거 하나 또 배웠어. 근데 네. 해보니까 테나루나는 한 D등급 정도 되고 현재 네. 그 한가인 씨, 죄송합니다. 한국 가상자산 평가원 여기에는 지금 100위 정도까지만 현재 평가가 돼 있는데 계속 네. 이제 계속 작업을 해서 계속 늘리고 있다. 근데 이거 뭐 나 하기 싫어요. 그러면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법적인 문제 없나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아로하나 코인이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아로하나 재단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쪽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러이러한 로직으로 평가를 좀 해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그 깃허브의 소스를 공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이제 답변을 아예 받지 못해서 저희가 그 검증 불가라는 항목으로 좀 공시를 불가피하게 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로하나 코인 회사에다가 네. 우리가 한번 당신네 회사의 이 재단에다가 이 코인을 한번 검증을 한번 하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깃허브에다 좀 올려라. 깃허브에다 올라가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 검증 시스템을 돌리면 되니까. 근데 아예 연락이 없다. 네. 그러니까 왜 연락이 없었을까요? 두 가지인데. 아예 무시했거나, 아예 네. 무시했거나 아니면 뭐 나 두렵거나? 평가받기 싫어요. 네. 두렵거나 아마- 무시했거나. 네, 뭐 저희가 아직은 이제 좀 작은 곳이다 보니까 예, 좀 더 외면하기 쉬운 구조가 아니었나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뭐 아로하나도 저희가 뭐 스캠 이하라고 해서 아예 검증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정말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그런 플랫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진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되게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도 확인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하,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이거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야, 근데 그러면 이제 잠깐만, 이제 시청자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코인마켓캡에 올라오지 않은 코인은 거래 안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아까 말씀한 깃허브에 네. 오픈을 안 한대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인들도 깃허브에 그 공개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게 투자하시는 진짜 중요한 정보야 이거. 네. 재단에서 이제 그 그런 내용을 공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뭐 다른 분들에게 대해서까지 뭐 제가 얘기는 못 하겠지만 저의 경우는 그래도 개발자니까 깃허브에 공개하지 않은 프로젝트는 좀 그 투자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드는 그쵸. 네, 그런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깃허브에 공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본인들이 공시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했잖아요. 네. 그 방법 말고는 없어요? 네, 그 깃허브에서 검색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예. 워낙 그 유사한 이름의 프로젝트들이 많아서. 있게 되면 이제 헷갈릴 수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좋은 거는 재단에서 이제 그 재단 홈페이지에 그 깃허브 주소를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안 한다라고 하면은 뭐 거의 그 오랜 시간 안 한다라고 하면 없다고 봐도 조금 무관하지 않을까. 그럼 제가 말씀 들어보면 깃허브에 그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그 주소를 공개하지 올리고 공개하지 않았으면 신뢰성이 확 떨어지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아하, 그러면 테라루나도 깃허브에 올라가 있어요? 네,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왜 많은 전 세계 그 개발자들이 그 지적을 안 했을까? 그 이제 그 깃허브가 이제 모든 소스를 100% 다 오픈할 수는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 기업의 그 고유한 특허를 영업비밀이니까, 받았거나 예. 영업 비밀이거나 아니면 보안과 관련된 부분은 오픈을 못 하는 게 사실인데 그래도 그 메커니즘이나 이제 그 로직에 대해서는 소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올려놓은 것, 루나 프로젝트에서 올려놓은 거는 그들의 주장만 올려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주장이 그 합법적으로 100%가 원 사이클이 돌아가고 스테이블이 안전하다라는 것이 입증됐다면 아마 A 등급으로 나왔을 것 같고요. 그게 입증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래서 D 등급이라고 지금은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주장을 믿을 수 없고 네. 그거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주장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많이 배우셨습니다. 기터브 하나 배우셨죠? 기터브에 소스가 오픈돼 있어야지 코인마켓캡에 올라갈 수 있다. 네. 그 정도 우리 이거 하나만 아셨어도 오늘 엄청나게 많이 아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 코리아 앱의 대표님 모시고 자세하게 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흥미진진한 가상자산 투자법에 대해서 도움 말씀해 주신 우리 코리아앱의 정학수 대표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